몇 페이지예요? 224예요? 224 확인인동이요. 우리가 동한다 그럴 때요. 이거 동한다 그럴 때 선천에 있는 록, 권, 과, 기를 대한해서 다시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록과 기 중심으로 지금 하는데 사실은 권과도 살펴보긴 해야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록하고 기를 대한해서 다시 록하고 기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유년에서는 이 대한에서 이루어진 걸 다시 록하고 기로 다시 또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뭐 1차 발생이던 2차 발생이던 그 다음에 뭐 문제궁이던 뭐 1차 결과던 2차 결과던. 그러니까 지금 선천을 A라 그러고 대한을 B라 그러고 유년을 C라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순서가. 때문에 6월은 다시 유년의 록기를 다시 록기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D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움직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확인인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념을 이렇게 잡긴 했는데 사실은 군간공명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선천에 여기가 A가 선천인데 선천의 록기를 B 대한에서 움직이지 않고 대한의 록기로 움직이지 않고 유년에서 이거를 움직여요. 선천의 록기를. 유년에서 록기를 움직여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제를 지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6월에서 여기를 6월에서는 여기를 움직여 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6월에서는 여기를 움직여 줄 때 된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다 결론인데 근데 사실은 예제를 보면 이 대한의 록기하고 이 유년의 선천의 록기하고 요거하고 군간공명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군간공명이 뭐예요? 궁끼리 서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인동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천의 록기를 유년이 바로 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주 선생님 설명은 이게 할아버지고, 그죠? 이게 아버지야. 이게 손자고. 그러면 할아버지한테서 손자가 바로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를 거쳐서 손자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손자가 할아버지를 쳤어.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어.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호로 자식이지 이게. 근데 보니까 이거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거야. 궁끼리 관계가 생겨요. 그러니까 군간공명 형식으로 동일한 궁선이 하나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따 예제를 보면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느 달에 그 응기가 되느냐. 그거는 여기를 칠 때 응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을 찾기는 좀 쉽겠죠, 달 찾기는. 응? 응. 약간의 군간공명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책을 한번 봐요. 자, 확인시키는 거야, 동을. 확인시키는 거. 이두식 추론법을 운용할 때, 자, 상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 선천이죠. 하위 개념은
대한이죠. 그 다음에 대한과 유년과의 관계에서는 상위 개념이 대한이고 하위 개념이 유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천, 대한, 유년의 순서로 층차가 나눠지면서 선천은 대한과 상하로 밀접한 교호작용을 하게 되고 대한은 다시 유년과 상하로 밀접한 교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천과 대한이 교호작용을 할 때는 선천이 체고 대한이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이 드러나는 거죠. 체보다는. 체는 원래 그 근본이라 체보다는 용이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과 유년과의 관계에서는 대한이 체고 유년이 용이죠. 그래서 선천은 체로만 쓰이고 유년은 용으로만 쓰여요. 그죠? 대한만 체로 쓰이기도 하고 용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나 선천과 유년은 상하 개념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대한이라는 중간에 매개물이 있어야 그 관계가 밀접하게 되는 것이지 대한이라는 매개가 없는 상태에서 선천과 유년은 사건을 발생시킬 만한 구속력이 없는 상하관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벗어나 선천과 유년 간에 직접적으로 교호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메커니즘을 확인인동이라고 한다. 확인인동을 쉽게 설명해보자. 가령 선천의 록기를 A라고 하고 대한의 록기를 B라고 하고 유년의 록기를 C라고 하고 유월의 록기를 D라고 해보자. 가령 어떤 대한에서 A와 B가 발생이나 결과되었을 때, 그러니까 선천과 대한 관계죠. A하고 B는. 의 대개의 경우는 대한이 선천과의 관계에 의해서 암시된 일이 유년에서 발현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발생하려면 유년 C가 대한 B를 명동하거나, 명동은 드러난 거고 암동은 뭐죠? 궁간 공명, 궁끼리 공명하는 거, 별끼리 공명하는 게 아니라 궁끼리 공명하는 거예요. 암동할 때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가 확인인동이라고 부르는 방식, 즉 C가 유년이 대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선천의 록기를 인동시키는 방식으로 대한에서 암시된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C, B, A 이런 식으로 인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인동은 자, 그러니까 A가 B가 A를 인동했는데 C가 B를 인동한 게 아니라 바로 A를 인동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B가 A를 먼저 그러니까 공명을 해야 돼. 인동을 한 다음에 C가 인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년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도리어 A를 인동해 대한에 암시된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다. 이렇게 유년에서 확인 인동으로 대한의 암시된 사안을 일으켰을 때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달도 확인 인동 형식의 인동 방식으로 인동이 된다. 그래서 6월에서 유년의 상이 인동되는 형식은 자 D, B, C, B, A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확인 인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년의 록기가 선천을 건드렸다면 어느 달에 이루어 응기가 되겠는가 하는 거는 대한의 록기를 6월에서 움직일 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유년에서 확인인동은 유년 C가 B 대한을 거치지 않고 선천을 A를 직접 인동하였으므로 대한만 B만 덩그랗게 남게 된다. 이럴 때 6월에서 확인인동으로 인동된 사안이 발생하려면 6월 D가 남은 B를 재차 확인 인동되어야 유년의 암시가 발현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지금? 얘가 얘를 먼저 하고 얘가 얘를 발생하고 얘가 얘를 발생해. 얘가 원래는 얘가 얘를 발생해야 되죠. 6월은. 그죠? 근데 이미 얘가 여기 이 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하고 얘는 여기가 될 때 그 달에 응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랑 궁선이 한 궁선이 같은 경우예요. 사실은.
지금 한번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확인 인동이 되는 경우는 유년의 명천선 상에 대한이 록기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 이유는 유년의 명궁이 대한의 록기와 같은 궁에 좌하여 동시밀체가 되므로 암묵적으로 대한의 록기가 동하여 선천과 유년의 록기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외워둬야지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년의 명천선 상에 대한의 록기가 있을 때 확인 인동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나 유년 록기는 선천 록기와 짝이 되어 있으므로 6월에서 다시 대한 록기를 인동해야 확실한 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자고요.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자, 1978년 무오년 47세. 47세. 자, 47세가 어디예요? 오궁에, 무오년이니까 오궁에 염정, 천상, 문곡 이렇게 있죠. 47세예요. 네, 고쳐야 돼요. 33년생이니까 그거 계산에 조금 착오가 있은 거예요. 47세예요. 자, 일단은 명궁은 뭐예요? 파군의 록의 자궁. 명궁 자궁은 파군의 록의 록존의 영성의 천희죠. 그 다음에 천희궁에는요. 염정 천상의 문곡의 천관, 뭐 홍란, 천덕 이렇게 있죠. 자, 명궁이 이렇게 록하고 록존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록존과 록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재물적인 면에서는 더 나아요. 왜냐하면 록존은 항상 뭐의 협을 받고 있어서 양타의 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사주같이 지금 영성이 있다면 내부에 영성이라는 도둑놈이 있어서 록존이 깨지기가 쉽죠. 록존만 깨지는 게 아니라 파군의 록도 같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궁에 있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1933년) 음력으로 1월 4일생이에요. 그럼 1978년이니까 빼면 46세는 하나 더 더해야지 47세지.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게 입춘이 안 지났어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1월 29일이라 입춘이 안 지나서 46세로 보기 쉬운데 음력으로는 1월 4일이야.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미두수는 완벽한 음력 기준이니까. 입춘 기준이 아니에요. 음력 기준이야.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만 되면. 근데 이제 뭐 저기 매지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입춘 기준으로 넣어놔갖고 잘 따져야 돼. 나이를 그런 그 경계선에 있을 때는. 자, 일단 그 정파상은 파고창신의 별이죠. 그죠? 파고창신의 별이고 록존이 영성이 그 내부 그 도둑놈이 있어서 록존이 깨질 염려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궁에 뭐 있어요? 문곡 있잖아요. 그 영성 문곡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물론 동해야지 문제지만 사기성 있는 문서. 그죠? 뭐 부지불식간에 좋지 않은 음적인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다 음에 관한 별이라. 화성은 양이고 영성은 음이고 문창은 양이고 문곡은 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상황도 별로 좋지는 않죠. 경양 타라가 협하고 직업이 천마랑 또 협해서, 그죠? 절종마의 협, 뭐,
이렇게 돼버리죠. 명국에 이르면 평생을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계속. 일단은 이제 있다고 보고 그게 동할 때 되는 거예요. 동할 때. 일단은 그럴 소지가 있어요, 항상. 뭐 부지불식간에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야 누가 좋은 거 있다 한번 투자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일단 파군이니까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단 말이야. 또 주머니에 록이나 록존 돈이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천희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소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명궁 자체가 이미 록존이 깨졌잖아요. 거기다 홍란 천희까지 있으니까 돈이 깨지면 한꺼번에 왕창 깨질 소지가 있는 거죠. 홍란 천희가 있으니까. 근데다 뭐 전마의 협에다 뭐 부시마의 협 이렇게 되니까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암합하는 공이 자궁이 보면 자궁이가 암합하는데 그죠? 문서 문제 다루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암합해서 직업에 뭐 있어요? 거기 절공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망성이랑 암합을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돈이 깨질 소지가 조금은 있는 사주죠. 이 사주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사주 자체에서는. 복덕궁은 자부살에 고독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궁이 지금 문제죠. 명궁도 조금 지금 양타엽기 위 패국이 약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문제인데다 신궁이 뭐예요? 탐낭, 관록궁에 있어서 탐낭의 기죠. 탐낭의 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탈. 그죠? 내 몸이 탈되던지, 그죠? 사업이 탈되던지, 직장이 탈되던지, 이럴 소지가 있죠. 근데 보필이 있으니까, 한 번? 한 번이에요? 한 번 더. 그렇지. 여러 번. 그죠? 한 번 더. 뭐 이런 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가 있는데 좌우필이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좌보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말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탐낭의 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구는 북두성이에요. 북두성 이 별에는 창곡 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안 좋죠. 그죠? 오히려 우유부단해지고, 응? 과감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창곡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부관선에 좌보우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내 몸궁에다 탐낭의 기니까 부부 문제는 여기 설명은 없지만 부부 문제는 뭐가 생겨요? 삼자 개입, 그죠? 부처궁에 보필이 들어가면 삼자 개입이 있다 그랬죠. 네. 거기 이제 38까지 있으면 더 심해져요. 3태 8자 까지 있으면 더 심한 거야. 그건 확실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로선을 보시면 천마타라 거일의 영마에다 천마타라 절종마 돼 있죠. 그 다음에 화성하고 천마하고 만나서 일직선으로 보면 뭐예요? 전마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갑간 태양 화 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일을 형로선에 지금 있는 거일을 그냥 형로선은 뭐예요? 익명의 군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냥 왜 한숨을 쉬어? 형제, 노복 아니면 불특정 다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 자, 내가 어찌됐든 형로선을 태양 화기로 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천희궁의 염정 화록으로 그건 괜찮죠. 그죠?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문서 문제 다루는 거는 좀 순조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47살이 됐어요. 47살이. 그러면 어느 대운에 가 있어요, 지금? 진궁이죠. 진궁이니까 내 몸과 사업이 탈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죠? 예. 또는 부처 문제도 탈될 소지가 있고요. 예. 뭐 오벌록, 보필 때문에 삼자 개입으로 인해서 탈될 소지가 많죠. 그죠? 부처, 관록, 내 몸.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직선에 있는 선이 탐낭의 기가 뭐를 만나요? 무곡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상 무곡, 돈이 보필의 삼자 개입에 의해서 탈될 소지가 있는 대한이죠. 자,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돼요. 무곡의 돈이, 그럼 무곡의 돈이 뭐예요? 여기는 이제 돈은 사업상의 문제로 해야 되니까 사업상의 무곡의 돈이 보필의 삼자 개입에 의해서 탈될 소지가 있는 대한이죠. 그죠? 근데 대한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다고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천의 이 탐낭화 기를 쳐줘야, 인동시켜야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단 대한 내궁으로 선천의 탐낭의 기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탐낭 화기의 흉의를 볼 수 있는 대한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대한은 뭔가 금전적으로 불안하다. 그죠? 사업상 금전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그 대한 한번 먼저 봅시다. 대한이 그렇게 돼 있고, 대한 무관선은 어디예요? 인궁이죠. 예, 인궁. 대한 무관선은 선천의 복덕궁이면서 인궁이 인신궁이잖아요. 그러면 인신궁은 자부살이니까 뭔가를 화살위권 하겠죠. 사업을 실행하겠죠. 화살위권이니까. 그 다음에 대한제복선은 어디예요? 좌우궁이잖아요. 그죠? 좌우궁은 자, 뭔가 정파상, 파구창신하는데 돈을 쓸 수 있겠죠. 정파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염정은 그럼 사업성으로 봐서 사업의 문서를 뭔가 파구창신하는데 제복,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사화를 이제 보자고요. 사화를. 병진이잖아요. 병진. 그럼 병간, 동기, 창, 염이죠. 그럼 이제 천동의 록이에요. 그럼 천동의 록은 유궁에 있죠. 천동은. 유궁의 천동의 록을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가 선천은 자전이고요. 대한은 형로예요. 그러면 자전 형로는 사실 뭐예요? 도화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월이 감정적이니까 도화 감정이 싹틀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 도화 감정이 싹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동은 감정의 별이니까.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 이대한 중에 만약에 뭐 바람 피우면 어떻게 돼요? 천형으로 시끄럽게 생긴 잘못하면 관제까지 갈 수가 있을 수 있죠. 왜? 선천 명궁에 관색이 있잖아요. 관삭. 그 다음에 이제 천형을 이렇게 만나니까. 자, 하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전 형로를 도화궁선으로 표현을 한다면. 왜냐하면 천동이 움직이면서 태음의 과도 움직이니까. 그죠? 아주 근사한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태음 과니까. 그리고 태음은 함지가 더 이쁘다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태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냥
형로선을 변동선으로 보면, 그죠? 자전의 변동이죠, 그죠? 자녀의 변동 또는 전택의 변동,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택궁에 태음의 과가 있으면 그건 분명히 전택이 움직인다 그랬죠. 전택궁에 전택성이 있으니까. 천동의 록으로 움직였잖아. 일직선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택궁에 태음은 전택성이니까 전택궁에 전택성이 움직였죠. 이해했어요? 희원쌤 이해했어요? 예? 예. 주원쌤 이해했어요? 응. 그러니까 전택궁에 태음이라는 전택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동의 록으로 태음의 과를 움직였죠. 응. 그러면 사실은 도화 문제보다도 전택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지금 그러니까 도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가 있는 선이 부관선이니까 부처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 아니면 내 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도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태음이 동해서. 근데 자 거기 지금 태음의 전택궁에 태음의 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전택 문제도 돼요. 근데 화과니까 뭐예요? 전택의 문서 문제죠. 그죠? 왜 머리를 이렇게 아니에요? 다른 거야? 응. 전택의 문서 문제야. 부동산 문제. 그죠? 부동산 문서죠. 됐어요? 부동산 문서가 1000개. 얻을 기회가 천동의 록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문서가 생기긴 했는데 좋게 돼요, 나쁘게 돼요? 그 상황 자체로 지금. 나쁘죠. 뭘로 가요? 천형하고 지공에 천곡 이렇게 가 있죠. 그죠? 천곡 울 일이 생긴다. 천형 뭔가 크레임이 걸린다. 장애가 생긴다. 지공 파동이 생긴다. 그죠? 그럼 아 이거 대한 외궁이니까 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찌됐든 외궁에서 발생을 해도 발생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선천에 화기가 지금 대한 명궁으로 들어와서 이런 흉의가 다 나한테 와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 발생과 결과만 우선 연결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디로 가요? 오궁, 염정, 화기로 가잖아요. 그럼 그 염정, 화기도 대한 내궁에 있는 거예요? 외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선천에 화기도 들어와 있고 대한의 화기도 지금 거기 중간에 조절해 줄 게 하나도 없죠? 그잖아요. 물론 거문회에서 권음협인 되긴 했지만 이 자체로는 지금 그대로 진기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예. 이해했죠? 예. 그러면 지금 탐낭의 기를 염정의 기가 움직인 게 아니죠. 탐낭의 기 자체를 선천의 화기를 대한해서 움직인 건 아니잖아. 그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예? 예. 근데 지금 탐낭화기, 선천의 탐낭화기는 대한 명궁에 있는 별이고요. 예? 대한의 염정화기는 선천? 명천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궁선이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만 사실 해당돼요. 그러니까 탐낭의 기가 안 움직인 것 같지만 대한의 염정의 화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움직였죠. 주원 선생님 이해했어요? 응? 지금 이해 못하면 다시 해달라 해야 돼.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여기는 감낭의 기는 만내 명천이고요. 이거는 지금 염정의 기는 원래 선천의 명천이라 명천 똑같아서 군간공명 형식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탐낭의 기가 안 움직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탐낭의 기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대한에서 염정 화기를 움직이면서 선천의 명천선을 움직임으로 해서 탐낭 화기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움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염정 화기에 의해서 거상연동으로 어디도 움직여요? 거문궁도 움직이죠. 천상이, 염정에 의해서 천상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문궁도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거일 영마에, 자, 그러니까 어떤 대중, 익명의 군중 또는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전마나 절종마 되는 일이 기회가 생기는 거죠, 또. 그죠? 그럼 그냥 대한만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발생이 뭐예요? 묘유궁이니까. 전택의 부동산 내 문서를 변동할 기회를, 그죠? 얻었는데 그 기회에 천영의 장애 또는 지공의 파동이 생겨. 그죠? 파동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자오궁에 제복이 어떻게 돼버려요? 내 제복이 천의에서 양타협기 위패국으로 깨져버리죠. 영성문공 사기를 당하든지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깨져버리죠. 이해하셨어요? 염정화기가 되면서 파군에 록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록존이 깨지는 거야. 록존이. 그러면서 홍란천이가 있으니까 돈이 조금 깨져요? 많이 깨져요?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누구에 의해서 깨지느냐? 그렇죠. 거일의 익명의 또는 불특정 다수였던 사람의 전마, 그죠? 탈취, 이런 거에 의해서 깨지는 거야. 그게 깨져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탐낭 화기를 쳤으니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게 대한의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이 대한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노선이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대한명궁이 선천 형노선과 대한 형노선의 협의예요. 응? 이렇게 되면 주변에 형노가 거기가 더군다나 발생 결과궁이야 다. 형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되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대한 결과궁이 천의궁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밖에 나갈 때 문단속 잘해라, 지갑 잘 단속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록존을 깨니까. 그 다음에 영성문곡으로 인해서 사기당하든지 들치기를 당하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년에서 탐낭의 기를 치든지 염정의 록을 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염정의 록을 쳐야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 유년에서 염정의 록을 친 게 아니라 무오년에 탐낭의 록을 쳤죠. 그죠? 그래서 선천의 탐낭의 화기는 유년의 탐낭의 록에 의해서 발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탐낭의 기로 결과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데 이미 대한에서 염정 화기와 탐낭 화기가 궁선이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개입이 안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개입이 됐다고 보고 확인인동 형식으로 탐낭의 기를 결과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대한에서 설명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디로 가요?
아, 그런데 자, 2차 발생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탐낭의 록과 파군의 록이 만나는 삼방에서 만나는 어디로 가요? 진궁의 탐낭의 록, 자궁의 파군의 록. 그러면 신자진이니까 신궁으로 가겠죠, 그죠? 신자진이니까. 그러니까 유년의 탐낭의 화록과 선천의 자궁에 있는 파군 화록이 삼방에서 만나면 신자진이니까 어디로 가요? 부관 제복선에 자부살에 화살 위권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상의 돈이죠, 이게 지금. 부관이니까, 제복이니까. 사업상의 돈. 그건 지금 좀 대안에서는 없다고 보면 안 돼요. 뭐 있어요, 거기? 문창? 화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화 시키는 거예요.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할 때 확인 인동은 뭐라 그랬어요? 유년이 대한의 발생 또는 결과궁에 있을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유년이. 확인 인동은 유년이 대한의 발생 또는 결과궁 선에 갔을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유년이 대한의 결과궁 선에 가 있죠. 그래서 확인 인동 형식이 형성되는 거고요. 일단 발생은 1차 발생은 진술궁에 탐낭의 기를 발생을 시켰고요. 2차 발생은 부관 제복선에 자부살에 문창 화과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가요? 결과는 탐월필기니까 충미궁의 천기의 화기로 가죠. 그죠? 천기 화기로 가는데 거기가 지금 무슨 궁이에요? 선천, 부질, 대한, 자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택의 문서를 어떻게 기량으로 계획하는, 계약하는. 그죠? 전택의 문서를 기량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경향에? 뭐 장애가 생긴 거죠. 그죠? 시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처녀의 뭔가 요상스러운 일 때문에. 요상스러운 일로 장애가 생긴 거야.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해했어요? 탐월필기. 유년. 유년의 탐월필기인데 대한의 천기에 권이 있으니까 권을 결과화 하잖아요. 그죠? 권을 결과화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록기 전도로 유년에서는 뭐예요?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년에서는. 이건 조금 어려운 조금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할 수는 있죠. 어? 요즘 왜 웃어? 이해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마치까지 보기는 뭔 일이 생기겠구나. 이제 그래서 천의에서 생기니까, 그지? 지갑 단속 잘해라. 또 문 단속 잘하고 나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지? 왜냐면 자전이 다 걸리니까. 도둑놈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 얘기까지는 할 수는 있지. 옛날에 이 시대쯤 되면 버스 타다가 소매치기 사건 많았잖아요. 이 시기에는 많았어. 그래서 소매치기 가능해. 그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퍽치기, 그지? 아리랑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선천의 기를 천이궁에서 염정의 기가 쳤으니까. 진짜 몰라. 아, 소매치기요? 나도 당했어. 칼로 나도 한 번 당했어. 근데 지갑은 못 빼갔더라고. 칼로 샥 같은. 응. 거기 현금만 빼갔어요. 나는 못 빼갔더라고. 일하는 사람 인건비 주려고 그 들고 있었는데 돈 많았어. 86년 응? 전에 에이, 돈 없지. 내가 뭔 돈이 있어. 근데 몇만 원에도 없어지면. 근데 아우 진짜 간담이 서늘하더라고. 가방이 쫙 찢어졌더라고. 근데 아마 내가 조금 낌새를 채고 이렇게 했나 봐. 옛날에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지 옛날에는 현금 거의 현금 들고 가니까. 이거 이해는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이것까지는 지금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이에서 뭔 일이 생기는 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문곡으로. 그 다음에 록존이 깨지니까 그런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됐죠?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226페이지. 무오년 1978년 46세에 음력 3월을 설명을 해줘야지. 3월. 3월이 왜 3월이냐면, 자, 3월을 보면 지금 그 무오년이잖아요. 5궁인데 1월이 어디에 있어요? 1월은 항상 인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복덕궁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궁이 1월이죠. 그러면 1, 2, 3월이 지금 어디예요? 3월이 술궁이죠. 병진월이에요. 병진월. 아까 확인인동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 지금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죠. 탐낭의 록으로 탐낭의 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의 록기를 다시 6월에서 어떻게 할 때? 록기로 인동할 때 된다 그랬죠? 지금 그랬잖아요. 여기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손자가 유년이 할아버지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탐낭의 록이잖아요. 탐낭의 록이 선천의 기를 잡았죠. 이렇게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잖아요. 그죠? 대한은 어찌됐든 여기서 개입을 좀 했고 그러면 어느 6월이라 그랬어요? 이 대한의 록기를 6월에서 록이나 기로 건드릴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진월이니까 병간 염정의 기잖아요. 그죠? 염정의 기니까 얘를 쳤죠. 여기 염정의 기 있으니까. 염정의 기가 여기 있잖아요. 대한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건드렸잖아. 이럴 때 됐다는 얘기지. 염정의 기로 다시 쳤을 때. 갑인월은 왜 안 됐을까요? 그걸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빨리. 이게 록기가 빨리 돌아가면. 갑인월도 치잖아. 갑, 염정의 화록으로. 록기 전도돼서도 그렇고 그 병진월 자체가 지금 그 명천선에 지금 와 있잖아요. 대한 명천선에. 그러니까 천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지금.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건 결과하는 응. 그런 거 아니 지금 이게 병진월 자체가 술궁이 대한 천이궁이잖아. 네. 응. 아시겠죠? 응. 대한 천이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소매치기가. 응? 아시겠죠? 천이에서. 이것까지 얘기 안 해줬으면 편했을걸. 근데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갑인월도 치잖아. 염정의 록으로 치기는. 천이궁 유로 가 있고 6월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 그 1월에 신궁은 유년에서만 움직였지, 그러니까 6월에서만, 유년에서만 움직였지, 대한, 선천 이런 게 없잖아. 아, 이 정도까지 맞추면 거의 도사네. 이주쌤께 맞춰요. 대단해, 그 못 따라가지. 대단해. 아직 못 따라가. 대단해. 별걸 다 맞춰, 막.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 공부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아. 자, 보자고요. 무오년 1978년 46세 음력 3월에 거액 500만 원. 당신은 집 한 채 값이었죠, 진짜. 500만 원이면. 내가 이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무오년 병진대안에 해당한다. 병진대안 선천 탐낭 화기가 자하고 있는데 대한의 삼방에서 선천 파군 화록이 대한 재백궁에 있다. 탐낭 화기는 뭐예요? 탈, 그죠? 빼앗다, 잃어버리다, 뭐 없어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을 뜻한다. 선천 탐낭 화기의 흉상이 대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대한의 사화로 알아본다. 병진대안 대한 천동 화록 발생은 대한 형로 선천 자전선 상에 있고 이거 묘유궁이죠. 그 결과는 염정 화기로 오궁 제복선 명천선이 되니 선천 탐낭 화기는 제적인 탈로 나타나게 되며 2차 결과는 그게 왜 제적인 탈이에요? 아까 무곡이 탈된다. 그죠? 그거를 결과화했으니까 대한에서 명천선으로. 자, 그 다음에 2차 결과는 사궁 선천형로 대한 부질선이므로 그 제적인 탈은 익명의 군중 거일에 의해 그러니까 거기에 형로선이라 그래요. 거일을 그냥 군중으로 볼 수도 있는데 형로선이라 훨씬 더 군중의 의미가 강해져요. 비롯된다. 그런데 대한 염정 화기가 선천 탐낭 화기를 직접 견인하지는 않았지만 선천 탐낭 화기와 더불어 사해궁을 2차 결과화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인자궁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천의 탐낭 화기가 완전히 정적인 상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명천 궁간이 같아서 그래요. 사실.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자, 이미 대한과는 죽이 맞아서 어떤 사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잠깐 익명의 군중이 움직인 건 내가 뭐 한 거예요? 탐낭 화기의 어떤 허점을 보인 거야. 탈해가라 이런. 그게 인자가 됐으니까. 무오년은 대한의 결과인 대한염정 화기궁이 된다. 대한의 결과궁에 유년이 왔지만 유년이 천간이 공교롭게도 무간이 되어서 무간 유년 탐낭 화록이 진궁 선천 탐낭 화기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천을 유년이 건드렸으니까 아까 말 말처럼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가 잡은 거야. 그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가 잡으면 그게 야단은 안 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탐낭 화기에 탈적인 일이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실은 두고 보니까 거기서 중간에 누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으라고 코치하고 있었어? 염정화기 아버지가 그죠? 그런 얘기야. 원래 유년의 록기는 일반적으로 선천의 록기를 인동시킬 수 없다. 록기의 기본 원칙은 항상 선천, 대한, 유년의 3대 구조를 이루면서 선천과 대한이 직접적인 주종관계가 형성되거나 대한과 유년이 직접적인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지 선천과 유년은 한 다리를 건넌 것이므로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밀접하지가 않다. 본래 대한이라는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선천과 유년의 관계는 그들끼리 만난다고 해서 길흉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천과 유년의 관계라 할지라도 길흉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선천과 유년 사이에 대한이라는 요소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되어 3대가 기운이 통한 경우에 그렇다. 지금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진궁 탐낭의 화록으로 손자가 탐낭 화기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겼는데
그럼 할아버지는 아이 귀여워 이러고 손자를 야단 안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거기서 중간에 할아버지 수염 잡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잡으라 그래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럼 더 노발대발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위 경우에 대한 염정 화기가 없는 상태라면 유년의 무관 탐낭 화록이 정적인 선천의 탐낭 화기를 록으로 인동시킨다고 선천의 탐낭 화기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유년과 선천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데다가 이 경우는 대한이라는 요소가 개입되거나 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위 경우처럼 오궁 염정, 대한 염정 화기가 있어 부득불 진궁, 선천 탐낭 화기가 대한과 2차 결과하는 협력자이자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된 인자궁이 된 상황이라면 선천 탐낭 화기는 명백하게 대한 화기에서 최화, 그냥 최면 걸리듯이 움직이는 거야. 최면할 때 최자예요. 자, 이 경우에 선천 화기는 대한과 연결관계를 가진다. 이런 상황 안에서 무관, 유년, 염정, 화록이 선천 탐낭 화기를 발생하면 직접적인 길흉이 그 유년 중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선천과 유년 사이에 대한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으므로 좀 더 강한 길흉을 발생시키게 된다. 근데 이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천명천이 똑같아서 그렇게 되는데 명천명천 똑같지 않을 경우도 해당되는 거야. 왜? 탐낭의 기가 그러니까 사해궁을 발생시킨 인자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응? 근데 거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이런 식으로 선천의 록기가 대한의 록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체화되어 있을 때 유년에서 재차 선천의 록기를 발동시켜 선천의 록기 작용을 드러나게 하는 경우를 필자는 확인 인동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한의 1, 2차 결과를 유년에서 수미상접이나 수미동기식으로 인동하는 형식과는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 인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였다. 계속 추론을 이어가 보면 유년의 탐낭 화록은 자궁의 대한, 재백궁의 파군 화록과 더불어 인신궁의 자부살의 화살 위 권을 2차 발생시키는데 이는 관록의 천의에서 탐낭 화기의 탈인 2차 발생은 재백과 더불어 관록의 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니 아마 사업에 관련된 돈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는 축궁, 선천, 자전, 대한, 부질선상의 천기 확인이 사업장을 계약하기 위한 돈을 뺏긴 것으로 보인다. 음력 3월은 술궁이 되는데 이는 탐낭 화록 발생이 6월의 삼방사정에 걸리는 달로 병진월이 록기에 의해서 대한의 록기가 재차 확인 인동되므로 이달에 탈재가 발생한 것이다. 즉 유년에서 대한의 록기를 인동하지 않고 선천의 화기를 인동하는 확인 인동 방식으로 간접 인동되었으므로 6월에서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6월의 록기가 이 대한의 록기를 한 번 더 찍어줘서 확인 사살하듯이 확인 인동해야 6월에서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응? 쉽시다.